오부제가 시작된 첫날 규정을 잘 몰라 약국에서 헛걸음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확진 환자는 4명, 자가격리자는 3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늦어지면서 교육 공백을 우려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고민이 많습니다. 농촌 오지마을에 직접 선생님이 학생을 찾아가거나 온라인을 통해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순천 선거구 본구 백지화와 함께 여당의 전략 공천에 지역 정가가 뒤숭숭합니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결과가 여당에 대한 반감 증가와 표심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먼저 봄을 알린다는 배추, 봄동 수확이 한창입니다. 찾는 손길이 늘면서 지난해보다 가격이 배 이상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이호선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개학이 3주나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느끼는 혼선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이버 학습장을 여는가 하면 미리 교과서도 나눠줄 겸 가정을 방문하는 교사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 공백을 줄여보려는 다양한 노력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꼬불꼬불 좁은 산길을 따라 교과서를 실은 차 한 대가 달려갑니다. 20분을 꼬박 달려 도착한 한 마을 앞. 담임 선생님은 가지고 온 교과서를 전달하며 따뜻한 안부 인사도 빼먹지 않습니다. 국어 2번, 사회, 과학, 영어.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궁금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보내야겠지? 네. 다시 10여 분을 달려간 또 다른 집. 긴 방학에 늦잠을 자는 학생들을 깨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겨우 일어난 학생들은 아침 대바람부터 교과서를 싸들고 찾아온 선생님이 얼떨떨한 눈치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도 피곤하고 집에 있어서 좋다는 생각밖에 안 해요. 선생님은 과제물까지 내주고 돌아섭니다. 시간 날 때 요 2권 중에 마음에 드는 거 또 읽어서 독후감을 써서 국어 선생님이 제출하라고 하면 그때 내면 돼. 알았지? 교육부가 전국 교육기관에 3주 개학 연기를 명령하면서 학교들은 저마다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온라인을 통해 사이버 학습장을 연 데 이어 인터넷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교과서도 먼저 전달해주기로 한 겁니다. 특히 학생 수가 적은 읍면 단위 학교 선생님들은 방학 생활을 점검할 겸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느 곳에 살고 있고 또 어떻게 등교하는지도 알 겸사겸사 직접 그러면 그 아이들이 통학하는 곳을 찾아가서 나눠주면 좋겠다. 유치원들도 분주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긴급 돌봄을 신청하지 않은 원아들을 위해 매주 간단한 교육 영상을 제공하고 아이들의 일상을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오지 못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소통하는 한편 집콕육아에 지쳐가는 학부모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미참여 아이들 집에서 계속 답답하니까 저희 유치원 클래스팀을 이용해가지고 동영상을 띄워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봄방학은 유례 없이 길어졌지만 교육 현장의 시계는 멈출 수 없기에 선생님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일주일 넘게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자가격리자도 37명으로 줄었습니다. 또 오늘은 마스크 오부제가 시작된 첫날인데요. 바뀐 규정을 미처 알지 못한 시민들은 약국까지 헛걸음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지역 확진 환자는 4명, 추가 확진자는 지난 1일 이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가격리자는 37명으로 대부분 전남과 광주 지역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입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가격리 조치가 오는 16일 이후 모두 해제됩니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도입으로 스스로 건강진단이 가능하고 이들에 대한 위치 정보는 전담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오부제가 도입된 첫날 약국마다 복세통을 이뤘습니다. 구매자들은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와 중복 구매 여부를 확인받은 뒤에야 마스크 2매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회를 해가지고 혹시 이제 마스크가 구매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약국 중복 구매를 하셨는지 확인이 다 가능해서 일부에서는 바뀐 마스크 공적 판매 규정을 알지 못해 헛걸음을 하기도 했습니다. 4년생 5개월 오라고 한다고요? 몇 년생이세요? 53.
53이요? 그러면 오늘 못 사세요. 아, 그래. 또 약국마다 마스크 입고 시간이 달라 이른 시각 약국을 방문한 사람들은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물건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또 약사님들이 보통 어떻게 말을 해줄 수는 없고 한 12시 반 넘어서 물량이 올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마스크 오브제가 도입되면서 하루에 1인 1매를 살 수 있는 농협마트와 우체국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농협마트와 우체국에도 중복 구매 시스템이 구축돼 마스크 오브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만수입니다. 지역 상공인단체가 공적 마스크 물량의 일부를 산업 현장에 배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는 오늘 국무총리실에 보낸 건의문에서 산업 현장이 코로나19에 노출될 경우에는 사업장 폐쇄나 조업 중단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공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상인은 이어 여수 산단 내 대규모 투자로 2만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지만 방역용품의 품귀 현상으로 근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공적 마스크 물량의 일부를 산업 현장에 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광양시가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검체 채취의 절반가량이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양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최근까지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모두 280여 건의 검체를 채취했으며 이 가운데 130여 건이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양시는 지난주부터 검체 의뢰자들이 소폭 줄었지만 격리병상 40곳을 확보하는 등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코로나19 검사기관 2곳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검사기관으로 기존 보건환경연구원 여수검역소와 함께 순천 성가롤로병원과 화순 전남대병원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순천 성가롤로병원은 배양실 등의 보완공사 과정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인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세정제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찻잎 추출물을 이용한 친환경 손세정제가 출시됐습니다. 이 찻잎 세정제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기술을 유기농 전문 화장품 제조업체에 이전해 상품화됐으며 보성산 유기농 찻잎 추출물을 원료로 2가지 종류 4만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찻잎에 함유된 카테킨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 항균제로서 효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잎이 땅바닥에 붙어 자라는 배추인 봄동은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채소류입니다. 단맛과 아삭한 식감이 일품인 남녘의 봄동 수확 현장을 박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를 듣는 듯 땅에 바짝 엎드려 자란 배추. 옆으로 퍼진 모양 때문에 떡배추, 납작배추로 불리는 봄동입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고 어른 2손 안에 들어오는 크기가 수확하기엔 적당합니다. 이 손바닥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어른 손 크기 네, 크기 정도. 겨울바람을 견딘 봄동은 풍부한 수분과 단맛, 아삭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때문에 무침과 쌈, 국거리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너무 돼 먹고 그래요. 향기 같은 게 어때요? 일반 배추에 비교해서? 좋아요. 11월부터 3월까지 계속되는 봄동 수확. 이번 주부터는 15kg 한 상자 가격이 3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봄이 다가오면서 찾는 손길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가격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봄 향기를 담은 봄동과 함께 봄이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분구 백지화에 이어 민주당의 전략공천 확정까지 순천 선거구가 요즘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심 위반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비 후보자들의 향후 행보도 주목됩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순천 선거구는 선거구 획정과 전략공천 요청 등으로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통과된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분구를 통한 국회의원 2명 배출에 장밋빛 청사진에 그친 데다 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순천 선거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하면서 발품을 팔던 예비 후보자들을 당혹해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굵직한 현안이 순천 선거구를 뒤흔들면서 민심 이반과 후보자 동요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동안 순천 선거구는 여당의 텃밭인데도 의원직 상실과 재보궐선거, 그리고 진보 야당과 보수 여당 당선 등 수차례 정치적 부침을 겪어왔습니다. 따라서 여당의 이번 전략공천이 시민들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복잡한 셈법이 적용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우선 여당 예비 후보자들의 입장과 대처가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며 당내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득 예비 후보자의 경우 공천자인 소병철 후보에 대한 지원 사격과 함께 여당의 하나된 모습을 강조한 반면 서가번 장만채 예비 후보자 측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관계자들과 회의를 거쳐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광규 예비 후보자는 중앙당이 순천 시민들을 천대하고 있다며 무소속 출마까지 고려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선거 구도의 중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룡면의 타 선거구 편입으로 시민들의 자존심을 깎아내렸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동부권 전체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호남을 석권한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미래통합당하고 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앙당에서도 향후 이걸 선거 결과와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여당에 대한 반감 증가와 표심 이탈은 야당과 무소속 후보자들에게 반대급부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 내 여당 구성원들이 새로운 접점을 찾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당내 세력들의 상호 견제가 강했던 곳이어서 선거 뒤 남게 될 반목을 우려해 전략 공천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치러진 총선 때마다 순천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셨던 현 여당. 선거의 무게중심이 분구에서 전략 공천으로 쏠리고 있는 가운데 여당과 지역민들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이번 선거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갑 선거구에서 민주당 경선을 신청했다 컷오프됐던 주철현 예비 후보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경선이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공천 재심위원회의 재심 인용 결정을 받아들여 여수갑 선거구의 공천 후보를 강화수, 김유화, 주철현 세 후보 간 경선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선거 당국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각 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 사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사례와 정치자금법 등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과 순천시 의회 재선거 설명회는 오는 11일 개최됩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민관, 산학이 함께하는 여수 교육공동체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수교육청과 전남대, 한영대는 지역 인재 육성 발전 방향과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 운영하고 여수시는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수상인은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산단협의회는 현장 실습과 취업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약속해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실질적인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순천만 일대에서 저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당국이 집중 소독과 함께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순천만 철새도래지 내 야생조류의 분변에 대한 검사 결과 H7N7형 저병원성 AI가 최종 검출됨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농협 공동방제단과 함께 광역방제기 소독 차량을 동원해 집중 소독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에 GPS를 활용해 축산 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에도 들어갔습니다. 소형 항공사인 하이에어가 여수 김포 간 노선을 증편하기로 했습니다. 하이에어는 오늘 하루 한 차례 왕복하던 여수 김포 노선을 오는 29일부터 하루 3차례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15일부터 김포 여수 간 하루 한 차례 왕복 노선을 중단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순천시가 소각시설을 갖춘 가칭 생태환경공원 조성사업 입지를 연내에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2025년까지 하루 처리 용량 60톤의 재활용 시설과 200톤의 소각시설, 매립시설을 함께 갖춘 가칭 생태환경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오는 12월까지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타당성 조사 전문 연구기관 선정과 전략 환경 영향평가 용역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이달의 무인도서로 여수 장군도를 선정하면서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수 장군도는 외구의 침입에 대비해 축조된 수중 석성이 섬 가장자리를 따라 확연히 드러나는 곳으로 문화재로 지정해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 8월부터 달마다 전국 무인도 2,878개 가운데 1개씩을 선정해 이달의 무인도서로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순천시 사회복지공무원 모임인 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오늘 코로나19 특별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된 성금은 순천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구입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순천 향림 실버빌도 500만 원의 성금을 순천시에 기부했으며 일반 시민들의 저금통 기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